안녕하세요. 오늘 나주시 자활센터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차 시를 맡은 저는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의 김원선이라고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거리 미확보와 관련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통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법에서는 안전거리를 어떻게 준수하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안전거리를 쉽게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시와 같이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거리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볼까요?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안전거리는 몇 미터다 하고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고속도로는 100m, 일반도로 30m 혹은 60m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보면 안전거리 확보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19조 1항을 보시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멈추더라도 그 차와 부딪히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확보한 거리 안에 내 차가 멈춰야겠죠. 운전자가 차를 멈추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럼 저도 멈춰야겠죠. 제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반응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 반응 시간 동안 차는 계속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반응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 차가 바로 딱 멈추진 않죠. 차는 일정 거리를 더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 완전히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간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정지거리라고 부르고 그 정지거리에 약간의 여유거리를 더해서 안전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거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다면 다음으로는 안전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통계에 대비해서 보면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2019년도 기준 약 10% 정도인 22,0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고 건수로만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은데요. 우리가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를 생각하면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37,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안전거리 때문에 사고를 겪고 또 다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도 함께 보실까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최근 5년간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건수는 약 2만여 건 정도로 줄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000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부상자도 매년 약 3만 5천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역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9% 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안전거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거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도로교통법 속 안전거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셨던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한 번 더 보실까요? 읽어보셨던 1항 이외에도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
2항에 나와 있죠. 그리고 3항에 진로 변경을 할 때도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되고 다른 차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와 있고요. 4항에 보행자를 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를 피하거나 혹은 보행자를 피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19조 외에도 안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난폭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호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다음에 9가지 항목입니다. 이 9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한 가지 항목을 지속 또는 반복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5번에 보이시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단순히 사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도로교통법상 100m다, 50m다 정해진 안전거리는 없지만 앞차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안전거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간단한 퀴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빗길에선 안전거리를 더 충분하게 라고 적어보았는데요. 아까 안전거리란 반응시간 동안 차가 진행한 공주거리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후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간 제동거리,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여유를 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가 오는 날에는 여기서 제동거리가 맑은 날보다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빗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에는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앞차가 지나간 자리를 3초 뒤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앞차가 지나간 자리를 3초 뒤에 지나갈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3초의 여유를 두면 60km로 주행 시 50m, 시속 100km로 주행 시 약 83m의 안전거리가 확보됩니다. 실제 주행 시 간단하게 안전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앞차라면 위협감 느끼지 않을 만큼 아까 난폭운전 관련한 이야기도 드렸었죠. 안전거리를 확보할 때 앞차 입장에서 위협감을 느끼지 않게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란 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신호, 속도,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거리 확보에 관해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안전거리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100m, 일반도로 50m로 정해져 있다. 2번, 지속적인 안전거리 미확보 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번, 60km로 주행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4번, 비 오는 날은 맑은 날에 비해 정지거리가 줄어든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지속적인 안전거리 미확보 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가 정답이겠죠. 1번, 안전거리의 정의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거리가 안전거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속 60km로 달리면 차가 바로 정지할 수는 없겠죠. 약 4, 50m 정도의 정지거리가 필요할 겁니다. 4번, 비 오는 날은 맑은 날에 비해 노면이 미끄러워지면서 정지거리가 더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문제까지 다 풀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